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심화국어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수능 완성 18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오늘 유형 연습 3번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유형 연습 3번 보면은 다음은 학교 신문 기사 작성을 위한 면담이다 라고 나와 있네. 우리 면담에 대해서 지금 담화 상황을 살펴볼 건데 면담이라는 것은 질문자와 그 다음에 답변하는 사람이 있겠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구조로 면담은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 보면은 지금 학생과 개발자가 나오네. 학생이 무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개발자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대화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지금 문제를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보면은 1번 기역, 미음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근데 지금 기역, 미음 이런 식으로 기호가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기호만 보고도 풀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시간이 촉박할 때 만약에 문제를 푸는 상황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때는 우리 기역, 미음, 기호만 보고 문제를 풀면은 시간을 조금 더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방식도 나타났네. 말하기 방식을 묻는 문제는 화법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출제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그거 기억하면 되고 2번 한번 볼게. 2번 보면은 면담을 마친 후 학생이 작성한 자기점검표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면담 계획 그리고 실행 여부가 있어. 근데 얘들아 여기서 좀 팁을 보면은 면담 계획에 보면 지금 질문한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잖아. 여기 보면은 결국에는 아까 학생이랑 개발자가 대화를 주고받는 내용으로 면담이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학생의 대사만 보면 되는 거야. 쉽지? 그러면 이 문제 자체가 지금 1번이랑 2번 둘 다 문제 전부 다를 읽을 필요가 없고 일부분만 읽었을 때 우리가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 볼게요. 봅시다. 1. 학생, 안녕하세요. 최근에 농촌진흥청에서 공기종의 습기를 모아서 자체적으로 물을 만들어 사용하는 화분을 개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식물을 키우기도 하고 교실에서 식물을 키우는 경우도 많은데요. 아무래도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 식물 관리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기억, 이 화분을 학생들에게 소개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인터뷰 내용을 학교 신문에 실으려고 합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기억이 나오네. 그러면 1번 같이 읽어줘야겠지. 기억. 면담의 목적을 밝히고 상대방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네. 보자. 지금 학생들에게 소개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인터뷰 내용의 이렇게 지금 목적이 나타나지. 목적. 그리고 인터뷰 내용을 학교 신문에 실으려고 합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협조까지 나타나네. 그러면 즉 1번 맞는 설명이지. 계속 읽어볼게. 저희가 개발한 화분에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주니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학생, 저희가 개발자분에게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먼저 화분이 물을 만드는 원리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을 만드는 원리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네. 그러면은 이거 일단은 살펴보고 개발자. 네, 이 화분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까 우리 1번도 2번도 그냥 개발자의 말을 굳이 세세하게 읽을 필요가 없었잖아. 기호가 없으면. 그러면은 이 설명은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읽어봐. 넘어갈게. 학생이 대답한다 또. 그렇군요. 그런데 열전소자가 무엇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혹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묻고 있어. 자, 니은 나타났다. 1번 다시 봐야지 그러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네. 아까 뭐라고 했어? 지금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인 열전소자라는 어려운 개념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설명을 요청하고 있지. 지금 우리가 이과가 아닌 이상 이 개념이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되게 어려운 개념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동그라미 맞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 열전소자란 어쩌고저쩌고 또 설명을 하고 있어.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화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물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물의 양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네. 네, 만약 화분 안에 12 크기의 냉각팬을 넣으면 여름철에는 하루 동안 종이컵의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70cc의 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봄, 가을, 겨울에는 하루 평균 40cc 정도의 물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또 1번 봐야지.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 수치를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맞지? 안 돌아가도 되겠지? 70cc, 40cc, 12 뭐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해서 설명하고 있잖아. 맞는 거야. 다음 넘어가 볼게. 그래서 학생이 꽤 많은 물을 만들어내는군요. 혹시 개발하신 화분에다가 식물을 키워보셨나요? 하고 이제 경험을 질문하고 있어. 개발자, 네. 저희 연구실에서는 화분에 스킨답서스를 심은 후에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물을 한 번도 주지 않았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넘어가야지. 화자의 실제 경험. 아까 스킨답서스를 키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있지. 맞는 거야. 마지막 볼게.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전기를 통해 화분이 물을 만드는 것 같은데요. 혹시 전기료가 많이 드는 것은 아닌가요? 하고 묻고 있네. 그러면 다시 면담에서 들은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있다. 이거 아니지. 자, 면담 이게 만약에 적용되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뭐 열전수자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했다고 치자. 그러면은 열전수자란 이러이러한 건데 제가 이해한 게 맞는가요? 라고 묻게 되면은 이 답이 맞는 거겠지.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었지. 그래서 틀린 답이 됩니다. 우리 1번 그러면은 해결했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 쭉 읽어보자. 그래서 저희가 키운 스킨답서스는 어쩌고저쩌고 하고 마지막에 학생 답 보면은 생각보다 전기료가 많이 들진 않네요. 저도 어서 화분을 구입해서 식물을 키워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화분을 개발하신 분으로서 기술의 활용 방안이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 있을까요? 라고 학생이 얘기하고 있어. 자, 여기까지가 마지막 질문이야. 그러면 2번 바로 풀어보면 되겠지. 2번 한번 넘어가 볼게. 지금 면담을 마친 후 학생이 작성한 자기 점검표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1번 화분을 개발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질문한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거 봤어? 쌤은 못 본 것 같은데 일단 물음표하고 넘어가 볼게. 2번 화분이 물을 만들어내는 원리에 대해 질문한다. 이거는 쌤 본 적 있어. 어디서 봤냐면은 여기 줄 거 놨네. 화분이 물을 만드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서 살펴봤지. 우리 그러면은 이거 2번은 맞는 거야. 3번 한번 볼게. 화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물의 양에 대해서 질문한다. 이것도 쌤 본 것 같아. 어디서 봤냐면은 여기.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화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물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나왔어. 그러면은 3번도 맞는 말이야. 4번 한번 볼게. 화분의 내부를 보여줄 수 있는 설계도에 대해 질문한다. 이런 거 있었어? 어, 설계도가 어떻게 생겼나요? 이런 식으로 뭐 말하는 질문하는 게 없었지. 그럼 못 본 것 같아. 물음표 5번. 화분과 관련된 기술의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제일 마지막 질문에서 우리 봤지. 여기 보면은 화분을 개발하신 분으로서 기술의 활용 방안이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 있을까요? 하고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5번도 맞네. 자, 여기까지 옆에 봐야 돼. 근데 지금 이게 면담 계획이 있고 실행 여부가 있잖아. 이거는 나타났어. 그러면은 옆에 봤을 때 실행 여부 그러면은 결국엔 2번, 3번, 5번은 맞는 말이잖아. 근데 지금 질문하지 않은 게 두 개가 있었잖아. 화분을 개발하게 된 계획이 있었어? 없었잖아. 근데 실행 여부 어떻게 돼 있어? O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1번이 적절하지 않겠지? 답이야. 4번 한번 볼게. 화분의 내부를 보여줄 수 있는 설계도에 대해 질문한다. 있었어? 없었지. 근데 실행 여부 X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이거는 맞는 거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2번 답은 1번. 우리 해결했네요. 자, 이렇게 쉽게, 아주 쉽게 유형연습 3번을 살펴봤어. 결국엔 너네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게 굳이 지문을 다 읽어도 되지 않는 문제들이 가끔씩 등장은 한다는 거야. 이렇게 1번이나 2번 같이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읽어본 다음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읽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판단이 서면은 짧게 짧게 읽으면서 봐도 크게 위험하지 않은 문제 유형인 거야.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당연히 여기 지금 해설 같은 건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번 넘어가도록 할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다음으로 우리 유형 연습 4번 한번 볼게. 다음은 얘들아, 토론의 일부래 토론. 지금 토론은 반대신문식 토론이 사용됐는데 토론 중에서도 반대신문식 토론은 입론, 반대신문, 반론, 크게 이렇게 순서로 이루어져. 자, 근데 여기 선생님이 토론에서 논제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논제라는 것은 이제 토론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논점, 쟁점 등을 얘기해. 자, 근데 당연히 토론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는 담화이기 때문에 논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나타나겠지.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거야. 근데 한번 문제를 읽어볼게. 자, 위 토론의 입론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입론에 대한 이해지. 그러면 입론 부분만 보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야. 2번 볼게.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 부분과 B 부분만 보고도 문제를 풀 수 있겠네. 3번 한번 볼게. 기억과 니은에 관한 토론의 내용을 분석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 자, 기억과 니은이 무엇인지 볼게. 기억은 여기 보면 선착순 방식, 니은은 심사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결국에는 찬성과 반대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문을 읽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 문제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자. 사회자, 우리 동아리는 시 대표로 선발될 정도로 로봇 제작 기술을 축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로봇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2년 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중학생들의 신청을 받아서 로봇 캠프를 운영해 왔대. 하지만 선착순 40명을 뽑아 캠프를 운영했던 기존 선착순 방식에서 심사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어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원래는 선착순 방식이었는데 지금 심사 방식으로 개선해야 돼라는 의견이 있나 봐. 그래서 오늘 토론 논제는 우리 논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지. 로봇 캠프에 참여할 중학생들을 선발할 때 심사 방식으로 해야 한다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 얘들아, 논제를 보면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일단은 뭐뭐 해야 한다라는 평서문 형식으로 끝나는 거고, 두 번째, 지금 원래는 지금 기존에 유지하고 있는 제도는 선착순 방식이야, 심사 방식이야? 지금 선착순 40명을 뽑아 캠프를 운영했다고 했잖아. 기존은 선착순 방식인데 지금 논제는 뭐라고 되어 있어? 심사 방식으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즉, 기존의 방식이 아닌 바뀌어야 하는, 개선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토론 논제로 삼고 있어. 그러니까 즉, 기존과 기존에 반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논제가 생성이 되는 거야. 자, 찬성층부터 입력해 주십시오. 찬성 1. 로봇캠프에 참여할 중학생을 선발할 때 3사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자, 며칠 전 신청 날짜가 접속 인원이 폭주하여 온라인 접수를 못하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네. 이에 따라 신청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민원까지 제기됐어. 따라서 선발 방식을 캠프 지원자가 제출한 계획서를 통해 로봇 제작에 흥미가 있으며 어느 정도 소양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고 선발된 학생을 대상으로 캠프가 진행되는 심사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라고 지금 입론을 했어. 이렇게 입론이 나타났는데 지금 얘들아 아까 선생님이 살펴봤을 때 찬성과 반대로 나뉘었지. 근데 찬성은 심사 방식, 즉 기존에서 바꾸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반대 측 입론을 우리가 아직 보진 않았지만은 반대는 선착순 방식이 되겠지. 그래서 기존을 유지하자. 논제가 뭐였어, 지금? 토론 논제는 로봇 캠프에 참여할 중학생들을 선발할 때 심사 방식으로 해야 된다. 심사 방식 하자, 찬성은 바꾸자라는 입장. 반대는 심사 방식 말고 딴 거 해야 돼. 선착순 방식, 즉 기존을 유지하자가 되는 거야. 기억해야지. 자, 입론 우리가 읽었지? 그러면은 1번 문제 살펴봐야겠지.
1번 한번 볼게. 찬성일은 쟁점과 관련된 용어의 개념을 재정의하여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있었어? 없었어. 용어의 개념을 재정해야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심사 방식을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 찬성 측은. 그러면은 찬성 측에서 심사 방식의 정의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은 굉장히 공평하고 그리고 이제 내실 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심사 방식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지. 그럼 1번은 틀렸어요. 2번 한번 볼게. 찬성일은 선발 방식의 유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언급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얘들아 맞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 근데 지금 유지가 나타났지. 얘들아 선발 방식은 아까 기존의 입장에서 바뀌는 거였어? 유지되는 거였어? 아까 필기 한번 봐봐. 여기. 지금 바꾸자는 거지. 즉 기존을 유지하자는 건 반대측의 입장이야. 그래서 2번은 틀린 답이겠지. 3번부터는 이제 똑같이 나오는 건데, 얘들아, 여기 보면은 선생님 먼저 읽었으니까 아는 건데, 5번 한번 봐봐. 반대일은 새로운 방식보다 기존의 방식이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을 들어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도 아까 2번이랑 비교했을 때 2번은 유지라는 말이 나왔잖아.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새로운 방식보다 기존의 방식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맞는 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이런 거를 잘 살펴야 돼, 얘들아. 이렇게 유지 같은 것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쉽게 전체적인 내용은 맞는데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토론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토론의 방식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이런 2번 같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그리고 5번도 맞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까지는 5번은 답 아닐 수도 있어. 이거는 우리가 다 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따 다시 살펴봐야 돼. 그래서 지문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 자, 그래서 이어서 반대측 반대신문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네. 얘들아, 반대신문이 뭐냐면은 지금 찬성 측이 입론한 것에 대해서 반대측에서는 거기에 대한 논리적 허점 같은 것을 지적해가지고 공격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반대측에서는 앞으로 입론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겠지. 이거 예상하고 읽어볼게. 자, 로봇 제작에 흥미가 있는 학생을 선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평가하다 보면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지 않을까요? 주관이 개입된다 라는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네. 심사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불공정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불공정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찬성 1이 그렇지 않습니다. 다수의 평가자들이 협의를 통해 채점 기준을 마련할 것이고, 로봇 제작과 관련된 프로그래밍 소양 평가도 함께 진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반대측이 반대신문한 것을 다시 그렇지 않아. 우리는 이렇게 잘 준비하고 있어. 라고 반박을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 자, A 나오지? 우리 그럼 문제 살펴봐야겠지? 2번 살펴볼게. 2번 보면은 1번 상대 측의 발화를 재진술하며 해당 내용이 논제와 관련되는 것인지 반문하고 있다 하는데 아니지. 자, 얘들아, 만약에 이렇게 되려면은 방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논제와 과연 관련이 있을까요? 논점에서 흐려진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나와야지 이게 맞는 답이 될 수 있어. 2번 한번 볼게. 상대 측이 제시한 사례가 소수의 의견임이 지적하며 또 다른 구체적 사례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맞는 거야? 아니지. 이런 말 없었지. 만약 이게 되려면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굉장히 편협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혹시 그거 말고 더 다른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런 거 없었지. 그래서 2번 틀린 답이야. 5번 한번 볼게. 5번에 A 나타나네. 상대 측 발언 중 일부를 확인하고 상대 측의 입장을 수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언급하고 있다. 이거 우리 본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살펴볼게. 여기 보면은 로봇 제작에 흥미가 있는 학생을 선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고 지금 확인하고 있지, 일부를. 그렇게 하다 보면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고 지금 부작용까지 언급을 하고 있어, 얘들아. 부작용까지. 그러면 즉 아까 5번은 반만 맞는 거야. B도 있었으니까. 그럼 계속 읽어볼게.
다음으로 반대측 입론해 주십시오. 로보캠프에 참여할 중학생을 선발할 때 심사 방식으로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기존의 방식은 평가자의 주관이 반영될 여지가 없으므로 합리적입니다. 즉, 선착순 방식을 얘기하고 있어, 선착순. 또한 모든 학생들에게 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으므로 심사 방식보다 공평합니다. 접속 폭주로 인한 민원은 학년별로 다른 날짜에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바꿔 운영하기로 동아리에서 이미 논의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 벌써 대안 준비했어. 그러니까 문제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러한 방법을 두고 중학생들에게 계획서까지 받는다면 지원자들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뭔가 부작용을 얘기하고 있네. 우리는 더 많은 학생들이 로봇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캠프를 열어왔습니다. 따라서 심사라는 방식으로 부담을 주기보다 지금처럼 간단히 인적 사항만 적는 방식으로 선발하는 것이 캠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지금 반대측의 입론 나타나고 있지. 그러면은 문제 풀어봐야겠다. 1번 한번 보자. 자, 3번. 반대 1은 다른 동아리 캠프를 운영했던 사례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이런 거 나타났어? 아니지. 안 나타났지. 다른 동아리가 이러이러하게 선착순 방식으로 캠프를 운영했는데 굉장히 문제없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 있었어? 없었지. 틀렸어. 4번 한번 볼게. 반대 일은 상대 측이 제기한 문제에 관한 대안이 마련되었음을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 이거 있었지? 이거랑 5번도 한번 읽어볼게. 반대 일은 새로운 방식보다 기존의 방식이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을 들어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얘들아 이런 말이 있었어? 이런 말이 있었으려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심사 방식보다 선착순 방식이 참여자들이 더 만족도가 높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었어? 없었지. 틀린 설명이야.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찾아볼게. 대안이 마련되었으면 제시하며 아까 나타났어. 여기 보면은 쌤이 표시도 했는데 접속 폭주로 인한 민원은 학년별로 다른 날짜에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바꿔서 운영하기로 동아리에서 이미 논의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지. 그래서 우리가 1번 풀었어. 마저 읽어볼게. 이어서 찬성 측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반대 측의 의견대로 학생을 선발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학생들의 기회를 오히려 박탈하는 것이 아닐까요? 작년 동아리 활동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신청 학생 중 10%가 캠프 활동을 매우 어렵다고 생각했으며 이 학생들 대부분 중도에 포기했대. 이런 점에서 선착순 방식은 캠프 활동의 질을 떨어뜨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격하고 있지 마. 지원자들에게 다소 부담은 되겠지만 선발 방식을 심사 방식으로 바꿔 소양을 갖춘 학생들이 캠프에 참여한다면 캠프가 내실 있게 운영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면서 B 얘기하고 있다. 우리 B도 나타났지? 한번 볼게. 이번에 3번 한번 읽어보자. 상대 측의 근거에 신뢰성이 없음을 지적하며 출처가 분명한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사실 여부를 따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 있었어? 없었어. 이런 게 나타나려면 얘들아 지금 신뢰성이 없다. 출처가 분명한 자료와의 비교 이런 걸 보면은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은 이러이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데 지금 찬성 측에서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맞는 건데 그런 거 없었지. 틀린 거야. 4번 동아리 활동 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활용하여 다수의 학생들이 선발 방식의 변화를 요구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맞나? 아니, 틀렸어. 동아리 활동 결과 보고서는 나타났지만 그게 선발 방식의 변화를 요구했다가 아니라 뭐였어? 여기 보면은 신청 중 학생 중 10%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했다. 이런 내용이었지. 그래서 틀린 거야. 5번은 한번 읽어봐봐. 모두 상대 측의 발언 중 일부를 확인했대. 여기 나타나는데 보면은 이 줄 한번 봐봐. 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라고 발언을 확인하고 있지. 반대측 의견대로 학생을 선발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의 기회를 오히려 박탈하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해서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까지 언급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2번도 그럼 풀었네. 2번은 답이 5번이겠네. 3번 한번 볼게. 기업과 니언,
이 토론의 내용을 분석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들아 기호가 나오면 쓰고 시작하는 게 좋아. 자, 기억은 뭐야? 선착순 방식. 니은은 심사 방식이지. 자, 이 경우에는 쓰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게 중요할까, 얘들아? 기호를 만약에 쓰지 않고 본다면은 이렇게 짧을 때는 이렇게 쓰면 돼. 왜냐하면은 이렇게 썼을 때 효과적인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기호를 계속 보다 보면은 이런 부분이 헷갈려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야. 지금 니은이 분명히 심사 방식인데 읽다 보면 이거 선착순 방식 아니었나 하고 문제를 잘못 풀 수 있기 때문에 써놓고 시작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읽어볼게. 1번. 찬성 측은 신청 방법에 관한 민원이 제기되었음을 근거로 들어 니은을 지지하고 있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 봤나? 봤지? 어디에 있었어? 신청 방법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음을 근거로 들어서 여기 보면은 표시해 줄게. 빨간색으로 해줄까? 자, 며칠 전 민원이 온라인 접수 못하게 됐다. 민원이 제기되었다. 라는 게 있었지. 그러면 1번 맞는 거야. 쌤은 지금 정신 없어지니까 그냥 이렇게 옆에 문제를 읽어만 줄게. 여러분들은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번 봐봐. 2번 뭐였어? 찬성 측은 캠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니은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있었어? 제일 마지막에 있었지? 캠프가 내실 있게 운영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지금 심사 방식으로 바꾸면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 2번도 맞는 거야. 3번 한번 읽어볼게. 찬성 측은 니은, 심사 방식을 통해 지원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므로 기억보다 니은이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군. 딱 들어도 뭔가 틀렸어. 어디 있어? 지금 여기 보면은 지원자에게 다소 부담은 되겠지만 하고 이미 찬성 측에서도 심사 방식이 지원자들에게 부담이 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넘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3번이 답이겠네. 4번 한번 읽어볼게. 반대 측은 모든 학생에게 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한다는 점을 들어 기억이 공평한 평가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있어 여기? 모든 학생에게 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으므로 심사 방식보다 공평합니다. 라고 나와 있지. 4번 맞아. 5번 한번 볼게. 반대 측은 니은에는 선발 과정에서 평가사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음을 들어 니은보다 기억이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군 이라고 되어 있지. 여기 보면은 바로 앞에 있어. 기존의 방식은 평가사의 주관이 반영될 여지가 없으므로 합리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여기 그렇게 하다 보면 평가사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에서도 찾을 수 있겠지. 5번도 맞는 답이야. 즉, 미안해. 자, 3번의 답은 그럼 몇 번이야? 3번이겠지. 우리 여기까지 우리 유형 연습 3번이랑 4번 풀어봤어. 얘들아, 토론은 굉장히 중요한 담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토론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24쪽이나 25쪽, 그리고 26쪽까지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돼. 알겠지? 잘할 수 있지?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볼게요.